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벡터가 하나 위치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요 위치에 있는 요 점을 우리가 만약 A라고 해봅시다. 그럼 요 A라는 점의 속도를 갖다가 표현하는 게 fully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벡터 R, A, O1 이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벡터 R02, O1에다가 플러스 R, A, O2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하는 걸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에서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디 코디네이트를 쓴다 그랬죠? 대체적으로 바디 코디네이트. 바디 코디네이트라고 하면 링크 2에 픽스된 코디네이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코디네이트에 우리가 유닛 벡터를 E1, E2라고 하면 여기를 I, J의 유닛 벡터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R02, O1은 1번 관찰자에서 보기 때문에 요거를 R02, O1의 X좌표 I 플러스 R02, O1의 Y좌표의 J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두 번째 A02는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들 다릅니다. 2번 관찰자가 봤다 했을 때 그 표현 방법은 베이스 벡터 E1, E2를 사용해서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IJ를 이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문제에서 잘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번에 그 2번 좌표계를 써서 한번 해봅시다. 그럼 플러스 R, A, O2의 X좌표에 근데 이 X좌표는 이걸 라지 X라고 합시다. 라지 X, 이걸 라지 Y, 이거 라지 X, 이걸 라지 Y라고 하고 이거를 스몰 X, 스몰 Y 좌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E1 이렇게 써야 되죠. R, A, O2의 Y 좌표에 E2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1번 좌표계로 전부 옮겨서 써라 할 경우 그럼 어떻게 써야 돼? R, A, O1에다가 이 벡터에다가 X좌표는 어떻게 구해? 도트 I를 해줘야 되죠. 이렇게 해주면 이게 X좌표지. X좌표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 요 I 도트 I를 했으니까 전부 여기다가 I 도트를 해줘야지. 그래서 얘만 살아남지. 얘 IJ는 요거 J에다가 도트 I 해주면 이건 0이죠. 그러니까 없어지니까 R, O2, O1에 X 남고 플러스 R, A, O2의 X에 E1에다가 도트 I 플러스 R, A, O2의 Y에 E2의 도트 I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Y좌표는 어떻게 돼? R, A, O1의 J 이렇게 쓰니까 요거만 남지 이제. 그래서 R, O2, O1의 Y 요거 남고 플러스 여기서는 R, A, O2의 X에 E1의 도트 J 플러스 R, A, O2의 Y에 E2의 도트 J 이렇게 되죠. 이거를 매트릭스로 고쳐 쓴다 이거야. 매트릭스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X 컴포넌트, Y 컴포넌트가 R, A, O1의 요거의 이제 X 컴포넌트 R, A, O1의 Y 컴포넌트 이것은 어떻게 돼? R,
O2, O1의 X 컴포넌트, R, O2, O1의 Y 컴포넌트 플러스 여기 뭐가 들어가? E1의 도트 I, E2의 도트 I, E1의 도트 J, E2의 도트 J 그렇게 되고 여기가 R, A, O2X, R, A, O2, Y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코사인 세타, 이게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게 사인 세타, 여기가 세타라고 하면, 그죠? 이게 코사인 세타. 그래서 이게 회전 매트릭스다 이게. 그래서 3차원일 경우에는 제너럴하게 여러분들 이거는 코사인 사인 세타가 아니에요. 원래는 돗 프로덕트 이거니까 유닛 벡터의 돗 프로덕트가 그 회전 매트릭스지 이게 돌렸다고 해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아니야.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3차원으로 할 때는 어떻게 돼? 요게 3x3이 돼가지고 그 회전 매트릭스가 그 유닛 벡터의 돗 프로덕트로 결정된다. 자, 요게 이제 위치라 이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게 갑자기 아차 하고는 순간에 내 정신이 없네. 자, 요거 됐지? 이거 찍고 두 번째. 두 번째. 이제 속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미분만 해주면 돼. 미분? 그거만 해주면 되죠? 뉴턴식으로 표현하면 R, A, O1의 루트 이퀄 R, O2, O1의 루트 플러스 R, A, O2의 루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요거는 VAO1 그냥 A라고만 써도 되죠. 이거의 속도는 원점의 속도 요거 VO2, O1의 속도 플러스 VAO2의 속도다. 속도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다. 이거. 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가 바디 코디네이트를 쓰기 때문에 A라는 점이 바디에 픽스된 점이면은 심플해. 그런데 픽스되어 있지 않고 얘가 픽스된 점에서 상대 속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O2의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면 뭐야? O1이 픽스되어 있으면 얘가 속도가 0으로 보이지. 속도 없어. 그냥 그대로야. 그런데 이 바디에 대해서 리니어한 그 렐러티브 빌로시티가 있다고 하면 요것이 두 개로 표현됩니다. 하나는 오메가. 이 오메가는 누가 관찰한 거야? 1번에 있는 관찰자가 보는 오메가입니다. 크로스 RaO2의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픽스된 점이다. 이거 픽스된 점. 픽스된 점의 실지, 그러니까 앱솔루트 벨로시티다. 요거가. 왜?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지금 안 움직이고 있잖아. 지구가 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분들이 뱅글뱅글 돈다고 생각하면 나는 지금 병원에 가야 되지. 안 도는 것처럼 보이잖아. 안 보여.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돼? 지구가 이렇게 도는 거로 따지면 오메가 크로스 RaO2를 해줘야 된다. 이거. 플러스 뭐야? VR. 근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 주냐는 여러분들 자유야. 2번 코디네이트로 쓰려면 요게 E1, E2로 써주고 요것도 E1, E2의 베이스 벡터를 이용해서 써주면 나중에 I, J를 도트 프로덕트 해서 컴포넌트를 구하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렐러티브 벨로시티가 있을 때는
이걸 써 어떻게 된다 이거야. 렐러티브 벨로시티가 없을 때는 요것만 딱 써주면 돼. 요게 렐러티브 벨로시티가 있으면은 항상 요게 문제가 된다 이거야. 지금은 문제가 덜 돼, 여러분들. 왜? 벨로시티는 벨로시티와 억셀러레이션의 차이예요. 이거 뭐 좀 얘기해 줄게. 자, 벨로시티는 여러분들이 관찰하는 벨로시티가 딱 있다 그러면 그 관찰하는 방향만 딱 보면 돼요. 방향만 보면 됩니다. 억셀러레이션은 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속도가 10m/s로 가고 있다 치더라도 직선 도로를 10m/s로 가는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해서 10m/s로 가는지 그거에 따라 틀려. 내가 곡선 도로를 10m 여기서 딱 보니까 여기서 탄젠셜한 벨로시티가 10m/s야. 근데 곡선 도로에서 10m/s하고 직선 도로에서 10m/s는 벨로시티 관점에서는 똑같아. 항상 따져줄 필요 없어. 그런데 곡선으로 갔을 때 가속도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즉, 억셀러레이션은 패스를 모르면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벨로시티는 그냥 보이는 것만 갖고 딱 판단하면 돼요. 벨로시티. 저거다. 억셀러레이션은 벨로시티를 알더라도 얘가 앞뒤의 패스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때만이 억셀러레이션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수학적으로는 렐러티브 벨로시티 이런 게 그래서 내가 맨날 아침에 샤워할 때 여러분들 이 물 빠지는 거 이런 보라 그랬지, 그지? 얘가 렐러티브 벨로시티가 억셀러레이션이 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메모리 원리 효과다. 그거는 중간고사 이후에 여러분을 충분히 괴롭혀 줄 수 있으니까 내가 이제 그러면서 나는 되게 좀 즐기는 거지. 억셀러레이션, 렐러티브 뭐 코리올리 효과 딱 해놓고 이제 코리올리 효과를 딱 했을 때 오메가를 어떤 걸 써야 돼? 뭐 이런 거 있어. 요즘 막 헷갈립니다 이제. 자, 오메가가 어디 오메가라는 거지? 식을 쓸 때 꼭 머리에 생각하면서 써야 돼. 오메가, 얘가 오메가를 도는데 여기서 보이는 오메가 안 보여. 일본에서 봤을 때 오메가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그 벨로시티에 대한 수학적인 좀 고쳐야 됩니다. 아직은 이제 아직은 묶어서 지낼 수 있습니다. 예, 벨로시티 억셀러레이션 들어가면 5개 텀이 나와요. 5개 텀이 나오면서 이제 조금 이제 그러니까 아침마다 샤워 그냥 하지 말라니까. 그랬더니 저는 아침에 샤워 안 해요. 저녁에 해요. 뭐 이런 사람 그리고 잘 해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분을 한다 그러면 세타가 있다 이거지. 세타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요거 라이프니츠는 이렇게 쓰고 뉴턴은 이렇게 썼어요. 자,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시간에 대한 미분이 필요 없을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어. 복잡한 기계가 있어. 그러면 뭐 여기서 인풋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고 아웃풋이 이렇게 나온다. 그랬을 때 버추얼 워크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실제로 얘가 움직였다 그러면 얘가 얼마만큼 움직이냐 이거. 기구학적으로는 결정이 돼 있다고. 그지? 이거 봅시다. 여기서 세타2를 움직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세타2를 움직이면 세타4가 움직여지겠지.
만일에 여기 프릭션을 갖다가 무시를 한다 그러면 얘에서 주어진 버추얼 워크, 즉 다시 말해서 토크 2에다가 주어진 델타 세타 2를 해준 가상의 일은 토크 4에다가 델타 세타 4하고 같다 이거. 프릭션이 없다 그러면 그런 거지. 가상의 일은 실제로 움직인 게 아니기 때문에 프릭션은 없습니다. 그지? 그러면 이제 이런 거가 되는 거야. 만일에 여기 얘가 이렇게 델타 세타 2라고 해보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려면 얘가 얼마가 되는데? 델타 세타 4가 클까 작을까? 작아요. 굉장히 작지. 그런데 이거를 만족시켜야지. 그지? 그럼 여태 토크는 엄청 클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지?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구나. 이걸 설계를 잘못하면 어떻게 돼? 토크가 워낙 많이 필요한 거예요. 요걸 움직이면. 근데 이렇게 시작해갖고 굉장히 빨리 움직일 거라고, 이게 돌아가니까 빨리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면 무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K 대학원생이 설계를 딱 해가지고 무슨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잘 돌아갑니다. 시뮬레이션 보여주더라고요. 시뮬레이션이니까 잘 돌아가지. 이게 돌아가냐 제대로. 그랬더니 실제로 해보더니 그렇대. 야, 동력학 나한테 안 배워서 그래. 버추얼에서 딱 배웠으면은 버추얼로 가상의 일입니다. 이런 건데. 자, 그러면 이거의 비율이 어떻게 돼? 델타 세타 2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이 얼마나 영향을 받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시간으로 미분할 게 아니라 세타 j가 있으면 이거를 d 세타 i 인풋에 대비 세타 j로 미분을 하자. 이렇게 하면 두 개의 관계식이 금방 나온다 이거. 요게 변하는 동안에 요게 변하는 게 얼마만큼만 주어진다고 하면 얘하고 링크 사이에 관계식이 금방 나타난다.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해주면 된다 이가. 요렇게 이제 미분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분석해 보자. 그럼 그게 실제로 요건 또 어떻게 고쳐지느냐면 요거는 J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오메가 i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속도가 그러면 이걸 주어지면은 얘의 관계가 이거의 오메가는 무엇인 거야? 오메가 J는 이런 거. 오케이. 그래서 이제는 요거를 통해서 요것만 구하게 되면 이거와 이거의 관계는 금방 주어질 수 있다. 라는 거죠. 내 배는 죽지 말아줬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봅시다. 어떻게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정신이 없구만. 자, 그래서 루프 폐쇄 방정식을 썼는데 R4만 반대 방향으로 썼어요. 그러면 조금 계산이 좀 덜하니까 이렇게 썼는데 요거 그냥 플러스로 이쪽 방향으로 그냥 해도 돼요.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얘를 R1, R2, R3, R4로 이렇게 쓰면 이게 0이 되잖아. 그럼 요거를 X축 방향으로 하게 되면 코사인에 대한 함수고 요거는 사인에 대한 함수다. 근데 입력이 뭐예요? 세타2가 입력이지? 그럼 세타2로 미분을 해보자. 그럼 미분을 해보면 세타1은 얘는 그냥 그라운드잖아. 그죠? 그라운드니까 얘는 죽은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거 없어지지. 이거 다. 미분하면 없어져. 그 다음에 세타2를 코사인 세타2를 세타2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만 되죠. 요거는 코사인 세타2만 되고, 근데 코사인 세타3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사인 세타3가 되고, 세타3를 또 한 번 미분해야 되죠. 뭐로? 세타2로 미분해야 돼. 그래서 세타3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d 세타3를 d 세타2로 미분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세타4는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밑에 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 요거는 어떻게 돼? 뒤로 저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불만 있나? 또 나무라 그럴까봐 불만 있는데도 없다 그러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응? 알아? 이거 알아.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야. R3지. 아니 이렇게 이러고 가면은 이제 수업 끝나고 가면은 이거를 R3로 딱 붙여야 되는데 작년에 그러고 나도 수업 끝나고 가면 딱 펜을 치고 안 해. 여러분들도 나 같은 사람 있지 이제. 응? 딱 수업 끝나고 나면 딱 펜을 치고. 응? 근데 이번 주는 안 될 거다. 다음 주 시험 봐야 되잖아. 여기 다음 주 여기잖아, 그지?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이 48. 딱 된다고. 좋은 게 48. 두 자리 남는다, 그래? 46명이라?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여기를 조금 더 선호하겠는데 이게 더 좋아. 뭐 어쨌든 다음 주 여기서 보면 돼. 오케이, 좋았어요. 그럼 뭐 수업을 강의실 바꿀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1시간 반 딱 보겠습니다. 늦지 말고 9시 강의가 아니니까 뭐 늦지는 않겠지. 오늘같이 나같이 착각을 하면 이제 아이씨, 어떻게 1년 지나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전자시계를만 차고 기계식 시계를 안 차. 잘. 옛날에 기계식 시계가 이렇게 답을 안 주면은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시계를 딱 보면 시간이 안 가는 줄 아는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자, 그래서 지금 계속 알아니네, 계속. 근데 그래서 여기가 왜 R1이었는데 여기 학교에서 R1이 나왔는지 몰라. 내가 얘기도 못해. 왜 그러냐면 그러면 직접 만드세요 그럴까봐 얘기 못하고. 그래서 여기 R3입니다. 여러분 보기에 R3지. R3 이렇게 해서 세타 3 프라임, 세타 4 프라임. 그래서 요거 디터미넌트가 요거죠. 행렬식. 그러면 요거는 R1, R3, R4 여기 나오고 여기 R3, R4에다가 사인, 코사인,
사인 코사인 이렇게 돼서 사인 세타 3 마이너스 세타 4다. 요게 행렬식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세타 3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 얘가 여기 들어와야 돼. 그래서 그 세타 1을 구하게 되면 얘가 r 마이너스 r2 사인 세타 2 마이너스 세타 4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타 4 프라임은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오메가 3는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죠? 다시 한번 쓰면 어떻게 돼? 오메가 3는 dt d 세타 3 이렇게 되고, 이거는 d 세타 2 d 세타 3에다가 dt d 세타 2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타 3 프라임에다가 오메가 2 이렇게 된다, 그죠? 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2가 주어지면 그 세타 3 프라임은 완전히 그 기하학적인 모형 그것만 가지고도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 4는 이렇게 돼 갖고 오메가 3가 이렇게 되고 오메가 4가 이렇게 나온다. 오케이? 우리가 세타 3 프라임하고 세타 4 프라임이 구해지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예제 3.6을 한번 해봅시다. 크랭크 2에 의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900 레볼루션 퍼 미니트 RPM이죠. 그러면 일정한 각속도로 구동된다. 커플러 링크 및 출력 링크의 각속도와 점 EF의 순간속도를 구하라. 요거와 요거의 순간속도, 링크의 각속도, 오메가 3와 오메가 4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요게 120도고 세타 3가 어딘 거예요? 요게 세타 4, 여기가 세타 4죠. 여기가 세타 4. 세타 3는 요거 세타 3죠. 요게.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 위치 해석을 통해서 세타 3가 20.92도, 세타 4가 64.05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세타 3 프라임은 어떻게 보였어요? 저번 또왜 이게 줄을 매갔는지 몰라. 그래서 세타 3 프라임은 이렇게 나왔다 이거지. 그러면 이게 세타 2, 그러니까 세타 3 프라임은 이렇게 되고 이게 0.2728이고 세타 4는 0.5625다. 그래서 세타 3 프라임은 요게 세타 오메가 3는 세타 3 프라임에다 오메가 2 곱한 거고, 오메가 4는 이렇게 46.2이다 이거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기가 어떤 힘에 의해서 요걸 돌리면 여기에 힘이 생기고, 요 힘에 의해서 얘가 구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 토크는 여기 요 직선에 대해서 토크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시험 중간고사 이전에 하게 되면 이제 심적으로 많이 다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하고요.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순간 중심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때까지 했던 일들이 다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별로 그렇게 이렇게 안 해.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긋고 이렇게 해서 비율만 딱 계산하면 이거 그냥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2점은 어떻게 돼? x 2하고 y 2를 갖다가 이거
요 벡터에다가 요 벡터죠. 이치 해석을 통해서 구하게 되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거야. 요게 p가 그 어떻게 되냐면 4 요게 4인치고 탄젠 요게 p입니다. 요게 p.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요거의 위치를 구하고 그리고 요걸 미분하면 되지. 그러니까 x 프라임으로 하면은 뭐야? 뭐로 미분한 거야? 세타 2로 미분한 거죠. 세타 2로 미분한 거니까 여기서 보면 코사인 세타 2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2가 되고 이렇게 나누면 요 안에 걸 미분하면 p는 어때? p는 고정된 값이죠. 그러니까 세타 3 프라임만 나오고 이렇게 돼서 이걸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점 2의 속도는 f의 속도도 비슷한 방법으로 계산하면 된다. 자, 이전에 지금 요 길이가 요게 R4입니다. 그러면 요게 R1, R2, R3, R4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R4. 아니, 이렇게 해도 되겠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R4. 그러면 R2 이렇게 R1을 어떻게 할까? 요걸 R1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1, R2, R3, 여기 R4 이렇게. 그러면 르프페세 방정식이 R1 플러스 R2, R3 마이너스 R4가 0이 되겠다. 그러면 스칼라 표현 X 컴포넌트가 이렇게 되고 Y 컴포넌트가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입력이 뭐야? 얘가 입력이야. 이게 똑같은 문제를 푸는 거야. 전에 이거 크랭크 문제 여기서 입력이 요거예요. 요거. 입력은 물론 주어지지. 그러면 이제 입력에 대해서 R4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R1 세타 1은 어차피 그라운드 링크니까 없어지고 요거는 R2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겠죠. 세타 2가 되고 세타 2를 R4로 미분한 거예요. 요게 여기서지 R 세타 2는 D 세타 2 DR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타 3는 D 세타 3 DR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을 미분하게 되면 얘는 없어지고 요 미분한 게 이렇게 되고 R4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요거 얘만 미분하면 되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 4는 변하는 게 없지? 세타 4는 안 변합니다. 수평선이니까 수평이 되니까 안 변합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 4는 그대로 남고 요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4가 돼서 여기로 넘어오면 코사인 세타 4, 사인 세타 4 이렇게 돼서 여기서 뭘 구하면 또 틀렸네. 세타 2의 프라임이에요. 한국가 틀린 게 아닌데 오늘은 가서 보셔야겠다. 그래서 세타 2와 세타 4에 대해서 매트릭스로 이렇게 하게 되면 세타 2는 이렇게 구해지고 세타 3는 이렇게 되겠다. 델타와 델타 1 이걸 통해서 정동 계수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예제를 풀어보면 편심 슬라이드가 VC가 얘가 어떻게 돼? 10m/s죠. 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m/s라고 얘기했지. X축으로 보면. 그래서 세타 2가 45도에 대해서 위치 해석을 하게 되면 세타 3가 337도. 세타 3가 337도니까 이 3번 링크의 X축에서부터 이렇게 337도지. 그다음에 R4의 길이가 164m. 저런 크랭크 기구가 있을까? 164m가 되는? 좀 그렇다는. 그럼 세타 2가 아까 계산해 가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10.77이야. 그리고 얘가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세타 2가
커지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세타 3 프라임은 이게 또 커지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링크 2와 링크 3의 각속도는 어떻게 돼요? 오메가 2는 세타 2 프라임에다가 R4 프라임이죠. 여기다가 뭘 곱해? 10을 곱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10을 곱해주면 되니까 190.7. 오메가 3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0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54.5가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54.5입니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왜냐하면 얘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3번 링크는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니까 더 작아지는 방향으로 조절될 수 있잖아요. 피벗 D점의 위치는 아까처럼 위치 해석을 해갖고 베타는 얼마야? 베타는 요 파란 거에 요 각도죠. 거기 80, 50이니까 탄젠트 80, 아크탄젠트 80분의 50은 마이너스 36.02. 요거에 를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미분을 한다 이거예요. 5에 비해 5로 미분에 R2에 대해서 미분. R2에 미분하면 이거는 10을 된다. 운동대수, 이제 운동대수 뭐예요? 운동대수법의 효율이죠, 효율. 말하자면 효율이에요. 자, 예제 3.9를 한번 해보면 다음 기구는 바퀴가 지면을 미끄러지지 않고 굴고 있다. 바퀴의 반지름은 10cm, 반지름은 10cm. 그 다음에 입력 링크 2의 길이, 링크 2의 길이, 요게 입력 링크예요. 요 길이는 15cm. 15cm니까 요게 10cm, 요게 5cm인 거죠. 핀 B에서 O2까지 해서 접촉점 C까지의 거리는 20cm다. 핀 O2,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20cm라는 거지. 자, 그림에서 O2가 90도인 경우에 다음을 봐라. 링크 3과 링크 4의 1차 운동 개수. 자, 이게 R1이 R1은 없네요. 그죠? R1이 없어요. 2번 링크, 3번 링크, 요게 4번, 그 다음에 요게 7번, 요게 9번이에요. 그러면 R2, R3, R4, R7, 마이너스 R9 이퀄 0. 근데 요거는 지금 C점까지의 벡터가 아니에요. R9은. 요 디스크와 요 지면과 만나는 점까지의 R9인 거예요. 그죠? 내가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네. 어쨌든 아니면 다시 보죠.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X에 대한 그 표현은 R2 이렇게 코사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사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러면 입력 변수가 세타 2죠. 왜 R2를 갖다 이렇게 어디 갔어? R2가 입력 링크라고 그랬잖아요. 얘를 이렇게 휙 당기면 얘가 이렇게 불러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미분을 하게 되니까 R2를 이제 세타 2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 2니까 이제 마이너스 사인 세타 2가 되겠고, 세타 2에 대한 미분이니까 더 이상 붙일 게 없죠. 얘는 세타 3니까 세타 3를 세타 2로 또 한번 미분한 게 써줘야 되고, 세타 4 이렇게 되고, R7은 어떻게 됐어? 여기 R7. R7은 항상 R7이었어요. 요거죠, 요거. 요거는 항상
변하지 않죠. 얘가 R7은 C점을 여기서 이 문제에서 이 C는 이 원판에 고정된 점이 아니라 이 원판과 이 지표면이 만나는 점을 항상 C로 놨어요. 그러니까 R7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전혀 변함이 없지. 어떻게 되든 직각으로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래서 R7은 미분하면 제로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미분한 게 이렇게 R9이 여기서 요거는 X 좌표니까 R9은 미분이 되고 여기 Y는 R9에 Y 좌표는 없으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미지수가 뭐냐면 세타3와 세타4의 프라임 요게 미지수인데 R9도 지금 미지수로 하나 등장했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미지수가 여기 세 개란 말이에요. 세타3, 세타4, R9이라고. 그런데 부름 접촉의 조건이 어떤 거예요? R9의 별량은 반지름 곱하기 각도의 변화량이죠. 즉, 그죠? 얘가 디스크가 돌아간 각도가 요게 반지름 곱하기 요게 돌아간 각도가 요 R 라인이 줄어든 거리죠, 그죠? 그래서 R 라인을 갖다가 미분을 하게 되면 요거 R7은 어떻게 돼? 항상 같은 값이니까 R9의 프라임은 로 세타4 프라임이다. 이해하겠죠? 그러면 R9 프라임에다가 요거를 여기다 대입해. 이렇게 바꿔줘. 그러면 어떻게 돼? 세타4 프라임이 되죠? 이렇게 되면 로우 세타4 프라임이 여기에 들어가니까 세타4 프라임으로 묶으면은 로우 마이너스 R4 사인 세타4가 이렇게 되고 요거에 이렇게 매트릭스식으로 고쳤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세타3 프라임의 값은 이렇게 되고 세타4의 프라임의 값은 이렇게 된다. 요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이 할 수 있다. 그렇지? 그래서 표시된 각도를 다 집어넣어야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R3, R4에 대한 걸 전부 집어넣고 계산하면은 또가 나온다. 마음이 급해서 그냥 막 나오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시험 범위까지 다 오고 순간적으로 막사비로 나와서 보니까 좀 더 빨리 왔네. 아 참. 자, 어쨌든 예제 3.10을 한번 풀어봅시다. 기어 3이 요게 기어 2에 미끄러지지 않고 요거에 미끄러지지 않고 구르고 있어. 그럼 기어 3의 반지름은 기어 2의 반지름의 절반이나 요거는 요거의 절반이나 링크 5의 길이는 입력기어 반지름의 입력기어가 어느 게 입력기어야? 입력기어 기어 3이 입력기어야. 요걸 돌린다는 거죠, 그죠? 입력기어 2가 입력기어 2 요게 이거지. 요게 입력이네, 그지? 요걸 돌리는 거야, 요거를. 그러면 링크 5의 길이는 입력기어 반지름의 3배야. 요거는 요 반지름의 3배래.
핀 A에서 핀 B까지의 거리는 핀 A에서 핀 B까지 거리 A에서 여기 B고 A에서 B 요 거리는 기어 3 반지름의 절반이다. 요거의 절반이다. 표시된 위치 즉 링크 5가 수평일 때, 요 수평 상태일 때, 즉 세타 2가 90도의 경우 세타 2 요게 90도인 경우 답을 구하라. 링크 3, 4, 5의 1차 운동 개수. 자, 우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1. R1이 뭐예요? 요게 그라운드 링크가. 그 다음에 R5, 그 다음에 R3, R4인데 요거 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든 상관없어. R4 가고 R3 더하고 R5가 이렇게 됐으니까 마이너스 R5죠. 거꾸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R1은 이렇게 제로 가야겠죠. 그래서 스칼라식 표현을 하게 되면 X축 좌표에 대해서 쓰면 이렇게 되고 Y축에 대해서 쓰면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세타 2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요거 그대로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R4 이렇게 되고 요거 똑같이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되는데 R1에 대해서는 R1이 전부 요거 그라운드 링크니까 얘는 없어지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럼 미지수가 몇 개야? 세타 3 프라임, 세타 4 프라임, 세타 5 프라임이다. 세 개의 미지수인데 무슨 뭐 하나를 없애줘야 되는데 어떻게 돼? 세타 3와 세타 4하고 세타 2하고는 어때? 구름 마찰이잖아. 그죠? 그러면 4번 링크에서 바라봤을 때 얘가 돌아가는 거리와 얘가 돌아가는 거리는 같아야 돼요. 그래서 세타 2, 그러니까 세타 4에서 바라보면 돌아간 거리, 세타 2가 돌아간 거리, 이거 빼준 거. 그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써줘야 됩니다. 요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세타 4에서 바라봤을 때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을 꼭 구분해 줘야 돼. 그래서 세타 2에서 세타 4를 이렇게 빼준 것이 상대 각속도, 세타 3에서 세타 4를 빼준 것이 상대 각속도인데 그게 돌아간 거리가 마이너스를 해줘야 돼.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되면 세타 2로 또 미분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 요게 세타 2의 프라임 마이너스 세타 4의 프라임, 세타 3 프라임, 세타 4의 프라임이 되죠. 이걸 세타 2로 미분하면. 근데 세타 2로 미분하면 어떻게 돼? 얘는 1이죠. 1. 세타 2의 프라임은 1입니다. 세타 2로 미분했으니까. x를 x로 미분하면 1이죠. 그리고 로우 2가 로우 3의 2배가 됐으니까 여기가 2가 되고 2가 되고 요게 1이야 1. 계산을 해보면 세타 3는 세타 3, 세타 4 프라임 마이너스 2야. 그래서 세타 3를 소거를 해줍니다. 요 식에서 세타 3를 요거를 소거를 해주면 세타 4와 세타 5에 대한 식만 남게 되죠. 그래서 세타 4와 세타 5가 아니고, 그죠? 너무 많이 틀렸네. 다 제대로 적으세요. 나중에 시험 보고 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여기 이렇게 써졌잖아요. 이렇게 하고 걱정인데. 여기 틀렸어요. 세타 5 프라임. 그래서 세타 3. 미안해요. 내가 틀렸구나. 세타 4를 제가 세타 4를 세타 3를 표현해 준 거지. 이렇게 되나? 아니지. 세타 4를 표현해 준 거잖아. 그죠? 그럼 대입하면 세타 5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타 5. 그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곱해갖고 행렬식을 구하면 이렇게
그래서 요 위치에 대해서 다 집어넣으면 세타 3 프라임은 마이너스 3분의 4고 세타 4 프라임은 9분의 1. 링크 각속도는 이런 관계가 있는 거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오메가 2는 이걸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운동계수법에 대한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입력이 싸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오메가 J는 세타 J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그럼 그거는 싸이에 대해서 미분하고 싸이 자체를 도트해 줍니다. 요거 요 Z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입력이 리니어한 길이일 경우 요걸 이렇게 되고 똑같은 표현이긴 한데 요게 이렇게 되는 거죠. 길이가 되겠고 요것도 이건 길 다 여러분들 원래는 어떻게 돼? 원래 우리가 미분이라고 하면 어떤 게 이제 예를 들어서 P다. P의 X, Y, Z 그다음에 타임에 대한 함수가 이렇게 돼. 이거를 미분하면 이거 라운드 X, 라운드 P 그다음에 X 로드 플러스 라운드 Y, 라운드 P, Y 로드 플러스 라운드 Z, 라운드 P 플러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P. 이게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P가 X만의 함수는 어떻게 돼? 이게 다 없어지죠. 그리고 T에 대한 순수한 T가 안 나타나면 이렇게만 표현합니다. 그게 이거지. 원래는 그러죠. 이렇게만 표현되는 게 지금 이겁니다. 이거를 지금 이게 X만의 함수니까 어떻게 돼? X만의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X가 대신 사인을 썼으니까 P가 세타 J고 세타 J를 J고 요거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데 세타 J가 뭐에 대한 함수라고 하는 거야? 입력이 오직 하나만 있지 지금. 그러니까 뭐에 대한 함수야? 라운드 원래는 라운드 I, 라운드 세타 J 이렇게 써야 되지. 함수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이런 게 여러 개 나와야 돼. 이게 그리고 이렇게 해줘야 돼. 실제로 또 뭐가 있으면 또 저렇게 되는데 얘가 세타 I에 대한 입력이 세타 I밖에 없으니까 뒤에 거는 쓸 필요가 없지. 그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얘는 오메가 I를 쓸 수 있고 얘는 오메가 J를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그 전미분을 알고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전미분. 그렇게 해서 간신히 시험 범위 전까지 끝냈습니다.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다음은 이제 순간 인식이니까 오늘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고. 여러분들 저기 감사합니다.